안녕 친구들. 오늘은 재미있고 신나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궁금해? 그럼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봐. 옛날 어느 작은 숲마을에 토리라는 귀여운 작은 다람쥐가 살고 있었어. 토리는 사과를 아주 좋아하는 다람쥐였지. 매일 아침 토리는 반짝이는 빨간 사과를 찾아 숲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곤 했어. 토닥토닥 또로롱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아, 토리가 사과를 찾으러 뛰어다니는구나 하고 모두 알 정도였지. 그런데 어느 날 토리는 새빨간 커다란 사과를 발견했어. 와, 이렇게 큰 사과는 처음이야. 어서 먹어야겠다. 토리는 신이 나서 사과를 손으로 움켜쥐고는 덥석 한 입 베어 물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과를 먹자마자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 무슨 일이야? 내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토리는 울먹이며 몸을 웅크렸어. 한참을 고통스러워하던 토리는 가까이 있는 고슴도치 할아버지를 찾아갔어. 고슴도치 할아버지는 토리의 이야기를 듣고 사과를 살펴보았어.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 이 사과를 먹기 전에 씻지 않고 먹었구나. 그렇지? 사과 껍질에 묻은 먼지와 나쁜 세균들이 토리의 배를 아프게 한 거란다. 토리는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어. 세균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던데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 세균은 아주 작은 나쁜 친구들이지. 우리의 건강을 해칠 때가 많단다.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는 항상 깨끗하게 씻어야 해. 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어. 다음부터는 잘 씻어서 먹을게요. 저는 배 아픈 건 싫어요. 그날 이후로 토리는 항상 과일과 손을 깨끗하게 씻고 나서 먹었고 배가 아플 일 없이 행복하게 숲속 친구들과 놀며 지냈어. 그리고 마을의 모든 동물 친구들에게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과일과 손 깨끗이 씻는 법을 가르쳐줬지. 친구들, 방금 토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땠어? 재미있었지? 이제 우리도 토리처럼 과일을 먹기 전에 깨끗하게 씻는 습관을 들여볼까? 꽁꽁꽁 척척 손 씻는 소리도 내면서 항상 깨끗한 생활을 만들어보자. 그럼 친구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신나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봐. 옛날에 푸른 들판역 작은 마을에 살던 깨끗 토끼라는 귀여운 토끼 한 마리가 있었어. 깨끗 토끼는 이름처럼 항상 몸도 깨끗하게 씻고 주변도 정리정돈하는 걸 좋아했어. 반짝반짝한 하얀 털 덕분에 마을 동물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곤 했지. 근데 문제는 바로 옆 동굴에 사는 뽀질뽀질 여우였어. 여우는 씻는 걸 너무 귀찮아해서 하루 종일 몸이 꼬질꼬질 바람이 불 때마다 푸우 이상한 냄새가 나곤 했지. 깨끗 토끼가 말했어. 여우야, 나랑 같이 연못에 가서 씻자. 기분도 좋아지고 털도 반짝반짝할 거야. 하지만 여우는 귀찮아. 씻지 않아도 난 괜찮아 하고 코를 벌룩이며 거절했지. 며칠이 지나고 여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근질근질하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캬캬, 아야, 목이 너무 아파 하고 울기 시작했어. 친구들은 걱정하며 여우네 집으로 달려갔어. 깨끗 토끼가 말했어. 여우야, 내 몸에 있는 더러운 세균들 때문인 것 같아. 이제부터 씻는 걸 게을리하면 안 돼. 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못으로 따라갔어. 첨벙첨벙 폭신한 거품들이 여우를 감싸자 향긋한 냄새와 함께 여우의 털이 달라졌어. 우와, 이렇게 깨끗하고 기분이 좋아질 줄은 몰랐어. 이제부터 매일 씻고 정리할 거야. 여우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 그날 이후 여우는 마을에서 가장 말끔한 동물이 되었대. 동물 친구들과 같이 놀면서 씻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고 몸도 건강해졌어. 그래서 마을 친구들은 매일 아침 저녁마다 자 씻자, 깔끔한 내가 최고를 외치며 서로를 도와줬지. 친구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씻는 게 왜 중요한지 알았지? 우리도 깨끗 토끼처럼 매일 깨끗하게 씻고 건강하게 지내자.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자.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은 재미있고 신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준비됐죠? 자,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옛날 금빛 들판 한가운데 작은 시골 마을에 꼬마 토끼 쫑쫑이가 살았어요. 쫑쫑이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믿었고 언제나 혼자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한텐 아무도 필요 없어. 내가 가장 잘 안다고 하며 콧노래를 부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무시무시한 바람 괴물 꾸행이 나타났어요. 후우 큰 소리를 내며 세찬 바람을 불어 들판에 모든 먹을 것을 다 날려버렸죠. 마을 동물들은 걱정이 가득했어요. 이대로는 우린 먹을 게 없어. 다들 근심하며 모였는데 사사건건 혼자 다 하길 좋아하는 쫑쫑이는 혼자서 바람 괴물을 혼내주겠다고 나섰어요. 걱정 말라고 내가 해낼 수 있어. 히. 쫑쫑이는 자신감 있게 외치며 꾸행을 향해 뛰어갔어요. 쫑쫑이는 나뭇잎을 던지고 바구니를 흔들며 괴물을 물리치려 했지만 꾸행은 오히려 더 거대한 먼지 폭풍을 만들어 뿌렸어요. 쫑쫑이의 모든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죠. 쫑쫑이는 결국 풀이 죽어 마을로 뒤돌아가며 자그맣게 중얼거렸어요. 혼자서는 안 될지도 몰라.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마을 동물들은 쫑쫑이가 처음으로 자존심을 접고 도움을 구할 준비가 됐다는 걸 알았어요. 동물들은 하나둘 힘을 합쳐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선 힘센 곰돌이가 큰 바위를 꽉 잡아놓고 날쌘 다람쥐가 그물로 괴물을 묶고 새들은 높이 날아서 괴물의 약점을 찾자 다들 머리를 맞댔어요. 계획은 활기차게 이어졌어요. 결국 모두의 힘을 모은 덕분에 쫑쫑이와 마을 동물들은 무시무시했던 꾸행을 무찌르고 들판의 평화를 되찾았어요. 우와, 모두 대단해. 함께하니 뭐든 해낼 수 있구나. 쫑쫑이는 웃으며 동물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그날 이후로 쫑쫑이는 무엇이든 함께해서 더 큰 힘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자, 친구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깨달은 게 있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그리고 함께하면 더 어려운 것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요. 그럼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은 아주 재미있고 신나는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제목은 바로 게으름마왕 토토와 깨어난 꽃마을이야.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멀리 꽃향기로 가득한 꽃마을에는 게으름마왕 토토라는 괴물이 살았어. 토토는 정말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심지어 밥도 누군가 가져다 줘야 먹고 이도 안 닦고 손도 안 씻었지. 에이, 뭐든 대충 해도 괜찮겠지 하며 늘어지기만 했어. 그런데 문제는 토토가 너무 게으르다 보니 온 마을에 뿌연 먼지 구름이 가득해졌대. 꽃마을의 꽃들은 하나둘 시들기 시작했어. 향기도 점점 사라지고 푸르른 나무도 힘을 잃고 가지가 늘어졌지. 마을 친구들은 너무 슬펐어. 어떡하지? 꽃마을이 점점 힘을 잃고 있어. 그런데 그때 용감하고 씩씩한 작은 다람쥐 리리가 나섰어. 토토를 도와주러 가자. 그가 건강해지면 마을도 다시 예뻐질 거야. 리리는 마을 친구들 모두와 함께 토토를 찾아갔어. 토토는 처음에 말했어. 나보고 움직이라고? 귀찮아. 그냥 내버려둬. 하지만 리리가 웃으며 말했어. 토토, 너도 사실 건강하고 멋있게 살고 싶지 않아? 우리 다 함께하면 어렵지 않을 거야. 그러자 친구들이 하나둘 응원했어. 맞아, 토토. 같이 해보자. 그렇게 모두가 힘을 합쳐 토토에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었지. 일어나, 토토. 먼저 손부터 쓱싹쓱싹 씻고 빗자루로 먼지를 쓱싹쓱싹 밀어보자. 친구들의 응원에 토토도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 생각보다 재미있잖아. 드디어 토토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 마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시들었던 꽃들도 다시 활짝 피기 시작했지. 우와,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토토는 깨달았어. 내가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였더니 이렇게 멋진 일이 생겼구나. 친구들 모두 기뻐하며 토토를 칭찬했어. 토토, 너 덕분에 우리가 다시 행복해졌어. 그리고 그날부터 게으름마왕 토토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대. 바로 꽃도깨비 토토. 이제는 토토가 직접 마을 친구들을 도와주고 꽃마을을 지키는 멋진 도깨비가 되었어. 모두가 함께 웃으며 노래를 불렀지. 나쁜 습관은 고치면 우리도 멋지게 변할 수 있어. 우리도 토토처럼 부지런하게 변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우리도 토토를 따라 작은 일부터 한번 실천해볼까? 오늘부터 우리도 꽃도깨비 토토처럼 멋진 하루를 만들어보자. 다음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은 작은 마을에 사는 꼬마 여우 준이의 이야기를 준비했어. 어느 날 따사로운 햇빛이 내리쬐는 숲속 마을.
꼬마 여우 준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기지개를 쭉 켜며 깡충깡충 뛰어나갔어. 오늘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생길까? 기대돼. 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어. 그런데 어라? 먼 마을에서 신비로운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 거야. 이건 무슨 냄새지? 엄청 맛있는 냄새인데. 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조심히 냄새를 따라가기로 했어. 준이는 폴짝폴짝 뛰며 냄새가 나는 곳을 따라갔어. 그러다 마침내 커다란 빵집 앞에 도착했지. 그리고 빵집 안에서 뚜릉뚜릉 달그락달그락 빵을 준비하는 소리를 들었어. 우와, 이건 마법의 빵 냄새야. 어쩜 이렇게 좋지? 준이는 너무 신나서 발끝이 들썩들썩했어. 그러자 빵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 할아버지 곰이 커다란 빵을 굽고 있었거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곰. 이렇게 맛있는 냄새는 처음 맡아봤어요. 준이가 활짝 웃으며 말하자 할아버지 곰은 꼬마 여우를 보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 꼬마 여우, 이 빵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신비로운 빵이란다. 하지만 빵을 굽는데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어. 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 비밀이요? 그게 뭐예요? 할아버지 곰은 준이를 데리고 주방으로 갔어. 그리고 말했지. 이 빵은 서로 돕고 착한 마음으로 함께 만들어야 해. 그러면 최고의 맛을 내는 마법의 빵이 탄생하지. 그런데 혼자서는 이걸 다 못 만들어서 마을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준이는 귀가 쫑긋. 그럼 제가 친구들한테 알려줄게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요. 준이는 혜성처럼 뛰어나가 마을 곳곳을 돌며 친구들을 불렀어. 다람쥐, 토끼, 고슴도치, 그리고 아기곰까지 모두들 함께 모여서 반죽을 꾹꾹 누르고 슥슥슥 밀가루를 뿌리고 탕탕탕 빵을 반죽하면서 즐겁게 웃음을 터뜨렸어. 그리고 드디어 빵이 노릇노릇 구워져 나왔어. 우와, 진짜 맛있겠다. 모두가 한 입씩 베어무니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 할아버지 곰이 말했지. 봐라,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만든 이 빵. 그냥 맛있는 빵이 아니란다. 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빵이야. 함께한 시간이 이 빵을 특별하게 만든 거란다. 준이와 친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맛있는 빵을 더 나눠 먹었어. 우리는 최고의 팀이야. 준이가 웃으며 외치자 모두들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웃었지. 그날 이후 마을은 항상 준이와 친구들이 함께 만든 빵 냄새로 가득 찼어. 친구들이 힘을 모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자, 친구들. 준이처럼 우리도 주위 친구들과 도우며 즐겁게 보내는 건 어때?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함께라면 세상이 더 환해질 거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려면 구독이 필요해.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 다음 동화에서 만나자.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도 신나는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모두 다 같이 편안히 앉아서 들어봐요. 옛날 나무가 가득한 숲속 마을에 귀여운 다람쥐 뚝딱이 가족이 살았어요. 뚝딱이는 호기심이 많았고 뭐든지 신기해하며 배워가는 걸 좋아했어요. 어느 날 뚝딱이는 숲길을 산책하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노란 열매를 발견했어요. 우와, 이게 뭐지? 냠냠 먹어보면 맛있겠는걸. 뚝딱이는 손으로 열매를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열매를 입에 넣으려는 순간 옆에서 딱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똑똑한 부엉이 선생님이었어요. 뚝딱아, 잠깐 멈춰봐. 내 손은 정말 깨끗하니? 부엉이 선생님은 다정하게 말했어요. 깨끗한지? 글쎄요, 제가 깨끗한지 어떻게 알죠? 뚝딱이는 손을 쳐다보며 궁금해했어요. 선생님은 우리 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고 작은 세균들이 살 수 있어. 그 세균들은 우리를 아프게 만들 수도 있어. 그래서 손을 씻는 게 정말 중요하단다. 뚝딱이는 깜짝 놀랐어요. 세균이요? 제 손에 정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부엉이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열매를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보자. 내가 알려줄게. 뚝딱이는 선생님과 함께 숲속의 맑은 샘물로 갔어요. 선생님은 먼저 물로 손을 촉촉하게 적시고 비누를 퐁퐁 묻히는 거야. 뚝딱이는 와, 퐁퐁 하고 외치며 비누를 문질렀어요. 다음엔 뽀득뽀득 문질러야 해.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도 꼼꼼히. 뚝딱이는 뽀득뽀득 뽀드득 소리를 내면서 열심히 문질렀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깨끗한 물로 싹 헹구고 나뭇잎 수건으로 쓱싹 닦아줘 라고 말했어요. 쓱싹쓱싹 와, 제 손이 반짝반짝 빛나요.
뚝딱이는 신이 나서 손을 흔들었어요. 다시 노란 열매를 손에 잡은 뚝딱이는 환하게 웃으며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제 세균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겠네요. 고마워요, 부엉이 선생님. 그 후로 뚝딱이는 무엇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어요. 친구들도 기억해요. 손 씻기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멋진 습관이에요. 뚝딱이처럼 뽀득뽀득 깨끗하게 씻은 후에는 무엇이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답니다. 이제 친구들도 손 씻는 법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보세요. 구독, 좋아요를 해주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만날 수 있어요. 항상 건강하고 씩씩한 하루 보내요, 친구들. 안녕, 친구들. 혹시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니? 귀를 쫑긋 열고 재미있는 동화 세계로 같이 떠나보자. 오늘은 작은 토끼 친구 푸푸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푸푸는 부지런하고 씩씩하지만 가끔씩 잊어버리는 게 참 많대. 오늘은 푸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두들 궁금하지? 어느 날 밝은 햇살 아래 푸푸는 숲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어. 깡충깡충. 오늘은 당근밭에 가서 당근을 실컷 먹어야지 하고는 깡총깡총 산길을 내려가며 당근밭을 향했지. 그런데 친구들, 푸푸가 평소에 잘 잊어버린다는 거 기억하지? 맞아, 이번에도 중요한 걸 깜빡하고 말았어. 저게 뭐야? 푸푸는 발을 멈추고 신기한 무언가를 보았어. 바로 반짝반짝 은색으로 빛나는 무릉덩이였지. 우와, 거울 같아. 푸푸는 무릉덩이를 보며 깔깔 웃고는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어. 내 얼굴에 뭔가 묻은 것 같아. 내 손도 지저분해 보이네. 이게 뭐지? 푸푸는 생각했어. 아침에 손과 얼굴을 씻는 걸 깜빡한 거야. 푸푸는 깜짝 놀란 채로 말했어. 에구머니, 당근을 만지기 전에 이렇게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안 돼. 친구들이 이걸 보면 나를 놀릴 거야. 그래서 푸푸는 재빨리 무릉덩이에서 철썩철썩 손을 씻고 얼굴도 깨끗이 닦았어. 스르륵 첨벙첨벙. 푸푸는 씻을수록 기분이 좋아졌어. 우와, 이렇게 반짝반짝 손이 깨끗한 걸 보니 뭔가 뿌듯해. 깨끗해진 손으로 푸푸는 당근을 캐기 시작했지. 쏙쏙 야며. 당근도 깨끗한 손으로 만지니까 더욱 맛있어 보였어. 당근밭에 놀러온 다람쥐 친구가 말했어. 우와, 푸푸, 너 정말 멋지다. 이렇게 깨끗한 손으로 당근을 만지다니 보기 좋아. 푸푸는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지. 그 후로 푸푸는 중요한 약속을 하나 했어. 난 매일 아침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을 거야. 특별히 맛있게 먹을 준비를 할 때나 친구들을 만날 때는 더더욱 깨끗하게 씻을 거야. 친구들도 푸푸처럼 매일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기로 약속할 수 있지? 그럼 우리 모두 더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오늘 푸푸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니?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귀 기울여서 잘 들어봐. 아주 먼 옛날 초록빛 숲이 가득한 평화로운 마을에 크롱이라는 작은 개구리가 살았어. 크롱은 뛰기도 잘하고 수영도 잘해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지. 하루는 크롱이 친구들과 연못가에서 신나게 놀고 집으로 돌아왔어. 아휴, 피곤해. 내일 또 놀려면 얼른 자야겠다. 크롱은 방으로 들어가 눕기만 했지. 손도 안 씻고 발도 안 씻고 심지어 이도 안 닦았어. 크롱은 스르르 눈이 감기며 깊은 잠에 들었어. 그런데 밤이 되자 크롱의 손과 발 틈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 이제 우리가 신나게 놀 시간이야. 하고 나타난 건 바로 먼지 괴물들이었지. 작은 먼지 괴물들은 크롱의 손과 발 사이를 뛰어다니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우리는 먼지 괴물. 씻지 않는 친구를 좋아하지. 크롱은 이상한 간지럼에 눈이 번쩍 떠졌어. 그리고 손과 발을 보자 깜짝 놀라고 말았지. 으악, 이게 뭐야? 내 몸에 먼지 괴물이 가득하잖아. 크롱은 부랴부랴 세수를 하고 발도 깨끗이 씻었어. 친구들 도와줘. 어떻게 해야 먼지 괴물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을까? 크롱의 외침에 숲에 지혜로운 올빼미 할아버지가 나타났어.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 깨끗하게 씻고 이를 꼭 닦는 습관을 가져라. 그러면 먼지 괴물들은 절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날부터 크롱은 변했어. 친구들과 놀다가도 항상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잘 때도 이를 뽀득뽀득 닦는 것을 잊지 않았지.
시간이 흐르자 먼지 괴물들은 더 이상 크롱을 찾아오지 않았어. 이제 냄새도 나지 않고 몸도 가뿐해. 정말 기분 좋다. 크롱은 깨끗한 몸 덕분에 더 건강하고 강해졌고 친구들과도 더 즐겁게 놀 수 있었어. 자, 친구들. 너희도 크롱처럼 씻는 습관을 잘 지키면 먼지 괴물들이 절대 나타나지 않을 거야. 씻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부터 우리 모두 크롱처럼 멋지게 변신해보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 구독, 좋아요도 부탁해. 안녕, 친구들. 오늘은 정말 신나는 이야기를 해줄게. 바로 교통안전 이야기야. 우리 친구들도 밖에서 차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가 있지?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귀를 쫑긋해서 잘 들어봐. 어느 날 귀여운 꼬마 고양이 뚜뚜가 길을 나섰어. 뚜뚜는 늘 밝게 야옹, 야옹 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아주 씩씩한 고양이야. 오늘은 뚜뚜가 맛있는 생선을 사러 시장에 가는 날이었어. 길을 따라 스킵스킵 깡충깡충 신나게 가던 뚜뚜는 갑자기 커다란 차 소리를 들었어. 부르르 빵 마이너스 빵. 차들이 바쁘게 지나가는 소리에 뚜뚜는 깜짝 놀랐지. 그때 길 건너편에서는 배추를 싣고 오는 배달 토끼가 뚜뚜에게 손을 흔들며 뚜뚜야, 횡단보도는 꼭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 건너야 해 하고 외쳤어. 뚜뚜는 야옹, 신호등이 뭐지? 하고 궁금했어. 그래서 배달 토끼가 설명해줬지. 신호등은 자동차와 우리 같은 친구들이 안 다치게 도와주는 마법 같은 램프란다. 초록불이 켜지면 건너가도 되고 빨간불일 땐 기다려야 해. 뚜뚜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 저런 게 있었구나 하고 감탄했어. 뚜뚜는 배운 대로 신호등 앞에서 섰다가 초록불이 켜질 때 건너기 시작했어. 뚜벅뚜벅. 그런데 가운데쯤 갔을 때 뚜뚜는 깜빡하고 길가를 보지 않고 뛰어가려 했지. 그 순간 지나가던 까마귀 아저씨가 뚜뚜야, 왼쪽 오른쪽을 꼭 봐야 해. 차가 오면 위험해 하고 알려줬어. 뚜뚜는 오른쪽, 왼쪽, 야옹 하고 고개를 슬쩍슬쩍 돌려 확인하고 무사히 길을 다 건너게 되었단다. 시장에 도착한 뚜뚜는 생선을 사고 돌아갈 때도 신호등을 꼭 확인하고 왼쪽과 오른쪽을 살펴본 뒤에 조심조심 길을 건넜어. 뚜뚜는 집에 와서 엄청 뿌듯한 얼굴로 야옹, 오늘은 무사히 맛있는 생선도 샀고 교통안전 규칙도 배웠어 하고 말했어. 친구들, 뚜뚜가 배운 걸 기억하자. 횡단보도를 건널 땐 꼭 신호등을 보고 초록불일 때만 건너야 해.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왼쪽, 오른쪽을 꼭 살피는 거 잊지 말고. 다음에 길을 건널 때도 뚜뚜처럼 조심조심 해보자. 약속할 수 있지? 좋아. 다음번에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줄게. 구독, 좋아요도 부탁할게.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은 똑똑이 토끼 꾸꾸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 거예요. 우리 모두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볼까요? 어느 숲속 마을에 꼬마 토끼 꾸꾸가 살고 있었어요. 꾸꾸는 하루 종일 뛰어놀기 좋아하는 활발한 친구였어요. 와, 오늘은 숲 어딘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숨겨져 있다더라. 내가 먼저 찾아볼 거야 하고 꾸꾸는 신나게 외쳤어요. 꾸꾸는 깡충깡충 뛰어다니다가 큰 나무 아래에서 뭔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어요. 우와, 대박이다. 신기한 게 있어. 꾸꾸는 손을 뻗어 그 반짝이는 것을 잡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꾸꾸 잠깐만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바로 숲의 지혜로운 친구 부엉이 할아버지였죠. 꾸꾸야, 저건 위험할지 몰라. 먼저 자세히 살펴보고 조심히 다가가야 해. 꾸꾸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왜요? 그냥 반짝이고 예뻐 보이는데요. 부엉이 할아버지는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변에는 예쁘게 보이지만 가끔 위험한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어. 손을 뻗기 전에 항상 확인하고 물어보는 게 중요하단다. 꾸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럼 할아버지가 뭔지 같이 확인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부엉이 할아버지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확인해보니 반짝이는 것은 깨어진 유리 조각이었어요. 봐라 꾸꾸야,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단다. 만약 네가 만졌다면 손을 다쳤을 거야. 꾸꾸는 깜짝 놀라며 우와, 할아버지 말씀 듣길 잘했어요. 앞으로는 꼭 확인하고 조심할게요 하고 약속했어요. 부엉이 할아버지는 꾸꾸의 어깨에 톡톡 두드리며 칭찬했어요. 바로 그거란다, 꾸꾸. 안전하게 행동하는 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야. 그날 이후로 꾸꾸는 항상 무언가를 만지기 전에 이게 안전한 걸까? 누군가에게 먼저 물어봐야 할까?
하고 물어보는 습관을 갖게 되었어요. 숲속 친구들도 모두 꾸꾸를 보며 우리도 꾸꾸처럼 조심해야겠어 하고 따라하게 되었답니다. 친구들, 우리도 꾸꾸처럼 항상 조심하고 안전하게 행동해요. 그래야 더 즐겁고 신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외쳐볼까요? 안전만세.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아요. 안녕 친구들. 오늘은 재미있고 신나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궁금해? 그럼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봐. 옛날 어느 작은 숲마을에 토리라는 귀여운 작은 다람쥐가 살고 있었어. 토리는 사과를 아주 좋아하는 다람쥐였지. 매일 아침 토리는 반짝이는 빨간 사과를 찾아 숲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곤 했어. 토닥토닥 또로롱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아, 토리가 사과를 찾으러 뛰어다니는구나 하고 모두 알 정도였지. 그런데 어느 날 토리는 새빨간 커다란 사과를 발견했어. 와, 이렇게 큰 사과는 처음이야. 어서 먹어야겠다. 토리는 신이 나서 사과를 손으로 움켜쥐고는 덥석 한 입 베어 물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과를 먹자마자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 무슨 일이야? 내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토리는 울먹이며 몸을 웅크렸어. 한참을 고통스러워하던 토리는 가까이 있는 고슴도치 할아버지를 찾아갔어. 고슴도치 할아버지는 토리의 이야기를 듣고 사과를 살펴보았어.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 이 사과를 먹기 전에 씻지 않고 먹었구나. 그렇지? 사과 껍질에 묻은 먼지와 나쁜 세균들이 토리의 배를 아프게 한 거란다. 토리는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어. 세균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던데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 세균은 아주 작은 나쁜 친구들이지. 우리의 건강을 해칠 때가 많단다.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는 항상 깨끗하게 씻어야 해. 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어. 다음부터는 잘 씻어서 먹을게요. 저는 배 아픈 건 싫어요. 그날 이후로 토리는 항상 과일과 손을 깨끗하게 씻고 나서 먹었고 배가 아플 일 없이 행복하게 숲속 친구들과 놀며 지냈어. 그리고 마을의 모든 동물 친구들에게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과일과 손 깨끗이 씻는 법을 가르쳐줬지. 친구들, 방금 토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땠어? 재미있었지? 이제 우리도 토리처럼 과일을 먹기 전에 깨끗하게 씻는 습관을 들여볼까? 꽁꽁꽁 척척. 손 씻는 소리도 내면서 항상 깨끗한 생활을 만들어보자. 그럼 친구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신나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봐. 옛날에 푸른 들판역. 작은 마을에 살던 깨끗 토끼라는 귀여운 토끼 한 마리가 있었어. 깨끗 토끼는 이름처럼 항상 몸도 깨끗하게 씻고 주변도 정리정돈하는 걸 좋아했어. 반짝반짝한 하얀 털 덕분에 마을 동물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곤 했지. 근데 문제는 바로 옆 동굴에 사는 뽀질뽀질 여우였어. 여우는 씻는 걸 너무 귀찮아해서 하루 종일 몸이 꼬질꼬질 바람이 불 때마다 푸우 이상한 냄새가 나곤 했지. 깨끗 토끼가 말했어. 여우야, 나랑 같이 연못에 가서 씻자. 기분도 좋아지고 털도 반짝반짝할 거야. 하지만 여우는 귀찮아. 씻지 않아도 난 괜찮아. 하고 코를 벌룩이며 거절했지. 며칠이 지나고 여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근질근질하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캬캬 아야 목이 너무 아파 하고 울기 시작했어. 친구들은 걱정하며 여우네 집으로 달려갔어. 깨끗 토끼가 말했어. 여우야, 내 몸에 있는 더러운 세균들 때문인 것 같아. 이제부터 씻는 걸 게을리하면 안 돼. 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못으로 따라갔어. 첨벙첨벙 폭신한 거품들이 여우를 감싸자 향긋한 냄새와 함께 여우의 털이 달라졌어. 우와, 이렇게 깨끗하고 기분이 좋아질 줄은 몰랐어. 이제부터 매일 씻고 정리할 거야. 여우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 그날 이후 여우는 마을에서 가장 말끔한 동물이 되었대. 동물 친구들과 같이 놀면서 씻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고 몸도 건강해졌어. 그래서 마을 친구들은 매일 아침 저녁마다 자 씻자, 깔끔한 내가 최고를 외치며 서로를 도와줬지. 친구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씻는 게 왜 중요한지 알았지? 우리도 깨끗 토끼처럼 매일 깨끗하게 씻고 건강하게 지내자.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자.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은 재미있고 신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준비됐죠? 자,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옛날 금빛 들판 한가운데 작은 시골 마을에 꼬마 토끼 쫑쫑이가 살았어요. 쫑쫑이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믿었고 언제나 혼자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한텐 아무도 필요 없어. 내가 가장 잘 안다고 하며 콧노래를 부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무시무시한 바람 괴물 꾸행이 나타났어요. 후우 큰 소리를 내며 세찬 바람을 불어 들판에 모든 먹을 것을 다 날려버렸죠. 마을 동물들은 걱정이 가득했어요. 이대로는 우린 먹을 게 없어. 다들 근심하며 모였는데 사사건건 혼자 다 하길 좋아하는 쫑쫑이는 혼자서 바람 괴물을 혼내주겠다고 나섰어요. 걱정 말라고 내가 해낼 수 있어. 히. 쫑쫑이는 자신감 있게 외치며 꾸행을 향해 뛰어갔어요. 쫑쫑이는 나뭇잎을 던지고 바구니를 흔들며 괴물을 물리치려 했지만 꾸행은 오히려 더 거대한 먼지 폭풍을 만들어 뿌렸어요. 쫑쫑이의 모든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죠. 쫑쫑이는 결국 풀이 죽어 마을로 뒤돌아가며 자그맣게 중얼거렸어요. 혼자서는 안 될지도 몰라.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마을 동물들은 쫑쫑이가 처음으로 자존심을 접고 도움을 구할 준비가 됐다는 걸 알았어요. 동물들은 하나둘 힘을 합쳐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선 힘센 곰돌이가 큰 바위를 꽉 잡아놓고 날쌘 다람쥐가 그물로 괴물을 묶고 새들은 높이 날아서 괴물의 약점을 찾자 다들 머리를 맞댔어요. 계획은 활기차게 이어졌어요. 결국 모두의 힘을 모은 덕분에 쫑쫑이와 마을 동물들은 무시무시했던 꾸행을 무찌르고 들판의 평화를 되찾았어요. 우와, 모두 대단해. 함께하니 뭐든 해낼 수 있구나. 쫑쫑이는 웃으며 동물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그날 이후로 쫑쫑이는 무엇이든 함께해서 더 큰 힘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자, 친구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깨달은 게 있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그리고 함께하면 더 어려운 것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요. 그럼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은 아주 재미있고 신나는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제목은 바로 게으름마왕 토토와 깨어난 꽃마을이야.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멀리 꽃향기로 가득한 꽃마을에는 게으름마왕 토토라는 괴물이 살았어. 토토는 정말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심지어 밥도 누군가 가져다줘야 먹고 이도 안 닦고 손도 안 씻었지. 에이, 뭐든 대충 해도 괜찮겠지 하며 늘어지기만 했어. 그런데 문제는 토토가 너무 게으르다 보니 온 마을에 뿌연 먼지 구름이 가득해졌대. 꽃마을의 꽃들은 하나둘 시들기 시작했어. 향기도 점점 사라지고 푸르른 나무도 힘을 잃고 가지가 늘어졌지. 마을 친구들은 너무 슬펐어. 어떡하지? 꽃마을이 점점 힘을 잃고 있어. 그런데 그때 용감하고 씩씩한 작은 다람쥐 리리가 나섰어. 토토를 도와주러 가자. 그가 건강해지면 마을도 다시 예뻐질 거야. 리리는 마을 친구들 모두와 함께 토토를 찾아갔어. 토토는 처음에 말했어. 나보고 움직이라고? 귀찮아. 그냥 내버려둬. 하지만 리리가 웃으며 말했어. 토토, 너도 사실 건강하고 멋있게 살고 싶지 않아? 우리 다 함께하면 어렵지 않을 거야. 그러자 친구들이 하나둘 응원했어. 맞아, 토토. 같이 해보자. 그렇게 모두가 힘을 합쳐 토토에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었지. 일어나, 토토. 먼저 손부터 쓱싹쓱싹 씻고 빗자루로 먼지를 쓱싹쓱싹 밀어보자. 친구들의 응원에 토토도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 생각보다 재미있잖아. 드디어 토토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 마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시들었던 꽃들도 다시 활짝 피기 시작했지. 우와,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토토는 깨달았어. 내가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였더니 이렇게 멋진 일이 생겼구나. 친구들 모두 기뻐하며 토토를 칭찬했어. 토토, 너 덕분에 우리가 다시 행복해졌어. 그리고 그날부터 게으름마왕 토토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대. 바로 꽃도깨비 토토. 이제는 토토가 직접 마을 친구들을 도와주고 꽃마을을 지키는 멋진 도깨비가 되었어.
모두가 함께 웃으며 노래를 불렀지. 나쁜 습관은 고치면 우리도 멋지게 변할 수 있어. 우리도 토토처럼 부지런하게 변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우리도 토토를 따라 작은 일부터 한번 실천해볼까? 오늘부터 우리도 꽃도깨비 토토처럼 멋진 하루를 만들어보자. 다음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은 작은 마을에 사는 꼬마 여우 준이의 이야기를 준비했어. 어느 날 따사로운 햇빛이 내리쬐는 숲속 마을. 꼬마 여우 준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기지개를 쭉 켜며 깡충깡충 뛰어나갔어. 오늘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생길까? 기대돼. 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어. 그런데 어라? 먼 마을에서 신비로운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 거야. 이건 무슨 냄새지? 엄청 맛있는 냄새인데. 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조심히 냄새를 따라가기로 했어. 준이는 폴짝폴짝 뛰며 냄새가 나는 곳을 따라갔어. 그러다 마침내 커다란 빵집 앞에 도착했지. 그리고 빵집 안에서 뚜릉뚜릉 달그락달그락 빵을 준비하는 소리를 들었어. 우와, 이건 마법의 빵 냄새야. 어쩜 이렇게 좋지? 준이는 너무 신나서 발끝이 들썩들썩했어. 그러자 빵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 할아버지 곰이 커다란 빵을 굽고 있었거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곰. 이렇게 맛있는 냄새는 처음 맡아봤어요. 준이가 활짝 웃으며 말하자 할아버지 곰은 꼬마 여우를 보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 꼬마 여우, 이 빵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신비로운 빵이란다. 하지만 빵을 굽는데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어. 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 비밀이요? 그게 뭐예요? 할아버지 곰은 준이를 데리고 주방으로 갔어. 그리고 말했지. 이 빵은 서로 돕고 착한 마음으로 함께 만들어야 해. 그러면 최고의 맛을 내는 마법의 빵이 탄생하지. 그런데 혼자서는 이걸 다 못 만들어서 마을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준이는 귀가 쫑긋. 그럼 제가 친구들한테 알려줄게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요. 준이는 혜성처럼 뛰어나가 마을 곳곳을 돌며 친구들을 불렀어. 다람쥐, 토끼, 고슴도치, 그리고 아기곰까지. 모두들 함께 모여서 반죽을 꾹꾹 누르고 슥슥슥 밀가루를 뿌리고 탕탕탕 빵을 반죽하면서 즐겁게 웃음을 터뜨렸어. 그리고 드디어 빵이 노릇노릇 구워져 나왔어. 우와, 진짜 맛있겠다. 모두가 한 입씩 베어무니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 할아버지 곰이 말했지. 봐라,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만든 이 빵. 그냥 맛있는 빵이 아니란다. 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빵이야. 함께한 시간이 이 빵을 특별하게 만든 거란다. 준이와 친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맛있는 빵을 더 나눠 먹었어. 우리는 최고의 팀이야. 준이가 웃으며 외치자 모두들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웃었지. 그날 이후 마을은 항상 준이와 친구들이 함께 만든 빵 냄새로 가득 찼어. 친구들이 힘을 모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자, 친구들. 준이처럼 우리도 주위 친구들과 도우며 즐겁게 보내는 건 어때?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함께라면 세상이 더 환해질 거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려면 구독이 필요해.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 다음 동화에서 만나자.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도 신나는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모두 다 같이 편안히 앉아서 들어봐요. 옛날 나무가 가득한 숲속 마을에 귀여운 다람쥐 뚝딱이 가족이 살았어요. 뚝딱이는 호기심이 많았고 뭐든지 신기해하며 배워가는 걸 좋아했어요. 어느 날 뚝딱이는 숲길을 산책하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노란 열매를 발견했어요. 우와, 이게 뭐지? 냠냠 먹어보면 맛있겠는걸. 뚝딱이는 손으로 열매를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열매를 입에 넣으려는 순간 옆에서 딱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똑똑한 부엉이 선생님이었어요. 뚝딱아, 잠깐 멈춰봐. 내 손은 정말 깨끗하니? 부엉이 선생님은 다정하게 말했어요. 깨끗한지? 글쎄요, 제가 깨끗한지 어떻게 알죠? 뚝딱이는 손을 쳐다보며 궁금해했어요. 선생님은 우리 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고 작은 세균들이 살 수 있어. 그 세균들은 우리를 아프게 만들 수도 있어. 그래서 손을 씻는 게 정말 중요하단다. 뚝딱이는 깜짝 놀랐어요. 세균이요? 제 손에 정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부엉이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열매를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보자. 내가 알려줄게.
뚝딱이는 선생님과 함께 숲속의 맑은 샘물로 갔어요. 선생님은 먼저 물로 손을 촉촉하게 적시고 비누를 퐁퐁 묻히는 거야. 뚝딱이는 와 퐁퐁 하고 외치며 비누를 문질렀어요. 다음엔 뽀득뽀득 문질러야 해.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도 꼼꼼히. 뚝딱이는 뽀득뽀득 뽀드득 소리를 내면서 열심히 문질렀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깨끗한 물로 싹 헹구고 나뭇잎 수건으로 쓱싹 닦아줘 라고 말했어요. 쓱싹쓱싹와 제 손이 반짝반짝 빛나요. 뚝딱이는 신이 나서 손을 흔들었어요. 다시 노란 열매를 손에 잡은 뚝딱이는 환하게 웃으며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제 세균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겠네요. 고마워요, 부엉이 선생님. 그 후로 뚝딱이는 무엇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어요. 친구들도 기억해요. 손 씻기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멋진 습관이에요. 뚝딱이처럼 뽀득뽀득 깨끗하게 씻은 후에는 무엇이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답니다. 이제 친구들도 손 씻는 법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보세요. 구독, 좋아요를 해주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만날 수 있어요. 항상 건강하고 씩씩한 하루 보내요, 친구들. 안녕 친구들. 혹시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니? 귀를 쫑긋 열고 재미있는 동화 세계로 같이 떠나보자. 오늘은 작은 토끼 친구 푸푸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푸푸는 부지런하고 씩씩하지만 가끔씩 잊어버리는 게 참 많대. 오늘은 푸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두들 궁금하지? 어느 날 밝은 햇살 아래 푸푸는 숲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어. 깡충깡충. 아, 오늘은 당근밭에 가서 당근을 실컷 먹어야지 하고는 깡총깡총 산길을 내려가며 당근밭을 향했지. 그런데 친구들, 푸푸가 평소에 잘 잊어버린다는 거 기억하지? 맞아, 이번에도 중요한 걸 깜빡하고 말았어. 저게 뭐야? 푸푸는 발을 멈추고 신기한 무언가를 보았어. 바로 반짝반짝 은색으로 빛나는 무릉덩이였지. 우와, 거울 같아. 푸푸는 무릉덩이를 보며 깔깔 웃고는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어. 내 얼굴에 뭔가 묻은 것 같아. 내 손도 지저분해 보이네. 이게 뭐지? 푸푸는 생각했어. 아침에 손과 얼굴을 씻는 걸 깜빡한 거야. 푸푸는 깜짝 놀란 채로 말했어. 에구머니, 당근을 만지기 전에 이렇게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안 돼. 친구들이 이걸 보면 나를 놀릴 거야. 그래서 푸푸는 재빨리 무릉덩이에서 철썩철썩 손을 씻고 얼굴도 깨끗이 닦았어. 스르륵 첨벙첨벙. 푸푸는 씻을수록 기분이 좋아졌어. 우와, 이렇게 반짝반짝 손이 깨끗한 걸 보니 뭔가 뿌듯해. 깨끗해진 손으로 푸푸는 당근을 캐기 시작했지. 쏙쏙 야며. 당근도 깨끗한 손으로 만지니까 더욱 맛있어 보였어. 당근밭에 놀러온 다람쥐 친구가 말했어. 우와 푸푸, 너 정말 멋지다. 이렇게 깨끗한 손으로 당근을 만지다니 보기 좋아. 푸푸는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지. 그 후로 푸푸는 중요한 약속을 하나 했어. 난 매일 아침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을 거야. 특별히 맛있게 먹을 준비를 할 때나 친구들을 만날 때는 더더욱 깨끗하게 씻을 거야. 친구들도 푸푸처럼 매일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기로 약속할 수 있지? 그럼 우리 모두 더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오늘 푸푸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니?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귀 기울여서 잘 들어봐. 아주 먼 옛날 초록빛 숲이 가득한 평화로운 마을에 크롱이라는 작은 개구리가 살았어. 크롱은 뛰기도 잘하고 수영도 잘해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지. 하루는 크롱이 친구들과 연못가에서 신나게 놀고 집으로 돌아왔어. 아휴 피곤해. 내일 또 놀려면 얼른 자야겠다. 크롱은 방으로 들어가 눕기만 했지. 손도 안 씻고 발도 안 씻고 심지어 이도 안 닦았어. 크롱은 스르르 눈이 감기며 깊은 잠에 들었어. 그런데 밤이 되자 크롱의 손과 발 틈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 하, 이제 우리가 신나게 놀 시간이야. 하고. 나타난 건 바로 먼지 괴물들이었지. 작은 먼지 괴물들은 크롱의 손과 발 사이를 뛰어다니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우리는 먼지 괴물. 씻지 않는 친구를 좋아하지. 하. 크롱은 이상한 간지럼에 눈이 번쩍 떠졌어. 그리고 손과 발을 보자 깜짝 놀라고 말았지. 으악, 이게 뭐야? 내 몸에 먼지 괴물이 가득하잖아.
크롱은 부랴부랴 세수를 하고 발도 깨끗이 씻었어. 친구들 도와줘. 어떻게 해야 먼지 괴물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을까? 크롱의 외침에 숲에 지혜로운 올빼미 할아버지가 나타났어.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 깨끗하게 씻고 이를 꼭 닦는 습관을 가져라. 그러면 먼지 괴물들은 절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날부터 크롱은 변했어. 친구들과 놀다가도 항상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잘 때도 이를 뽀득뽀득 닦는 것을 잊지 않았지. 시간이 흐르자 먼지 괴물들은 더 이상 크롱을 찾아오지 않았어. 이제 냄새도 나지 않고 몸도 가뿐해. 정말 기분 좋다. 크롱은 깨끗한 몸 덕분에 더 건강하고 강해졌고 친구들과도 더 즐겁게 놀 수 있었어. 자, 친구들. 너희도 크롱처럼 씻는 습관을 잘 지키면 먼지 괴물들이 절대 나타나지 않을 거야. 씻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부터 우리 모두 크롱처럼 멋지게 변신해보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 구독, 좋아요도 부탁해. 안녕, 친구들. 오늘은 정말 신나는 이야기를 해줄게. 바로 교통안전 이야기야. 우리 친구들도 밖에서 차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가 있지?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귀를 쫑긋해서 잘 들어봐. 어느 날 귀여운 꼬마 고양이 뚜뚜가 길을 나섰어. 뚜뚜는 늘 밝게 야옹, 야옹 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아주 씩씩한 고양이야. 오늘은 뚜뚜가 맛있는 생선을 사러 시장에 가는 날이었어. 길을 따라 스킵스킵 깡충깡충 신나게 가던 뚜뚜는 갑자기 커다란 차 소리를 들었어. 부르릉 빵 마이너스 빵. 차들이 바쁘게 지나가는 소리에 뚜뚜는 깜짝 놀랐지. 그때 길 건너편에서는 배추를 싣고 오는 배달 토끼가 뚜뚜에게 손을 흔들며 뚜뚜야, 횡단보도는 꼭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 건너야 해 하고 외쳤어. 뚜뚜는 야옹, 신호등이 뭐지? 하고 궁금했어. 그래서 배달 토끼가 설명해줬지. 신호등은 자동차와 우리 같은 친구들이 안 다치게 도와주는 마법 같은 램프란다. 초록불이 켜지면 건너가도 되고 빨간불일 땐 기다려야 해. 뚜뚜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 저런 게 있었구나 하고 감탄했어. 뚜뚜는 배운 대로 신호등 앞에서 섰다가 초록불이 켜질 때 건너기 시작했어. 뚜벅뚜벅. 그런데 가운데쯤 갔을 때 뚜뚜는 깜빡하고 길가를 보지 않고 뛰어가려 했지. 그 순간 지나가던 까마귀 아저씨가 뚜뚜야, 왼쪽 오른쪽을 꼭 봐야 해. 차가 오면 위험해 하고 알려줬어. 뚜뚜는 오른쪽, 왼쪽, 야옹 하고 고개를 슬쩍슬쩍 돌려 확인하고 무사히 길을 다 건너게 되었단다. 시장에 도착한 뚜뚜는 생선을 사고 돌아갈 때도 신호등을 꼭 확인하고 왼쪽과 오른쪽을 살펴본 뒤에 조심조심 길을 건넜어. 뚜뚜는 집에 와서 엄청 뿌듯한 얼굴로 야옹, 오늘은 무사히 맛있는 생선도 샀고 교통안전 규칙도 배웠어 하고 말했어. 친구들, 뚜뚜가 배운 걸 기억하자. 횡단보도를 건널 땐 꼭 신호등을 보고 초록불일 때만 건너야 해.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왼쪽, 오른쪽을 꼭 살피는 거 잊지 말고. 다음에 길을 건널 때도 뚜뚜처럼 조심조심 해보자. 약속할 수 있지? 좋아. 다음번에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줄게. 구독, 좋아요도 부탁할게.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은 똑똑이 토끼 꾸꾸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 거예요. 우리 모두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볼까요? 어느 숲속 마을에 꼬마 토끼 꾸꾸가 살고 있었어요. 꾸꾸는 하루 종일 뛰어놀기 좋아하는 활발한 친구였어요. 와, 오늘은 숲 어딘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숨겨져 있다더라. 내가 먼저 찾아볼 거야 하고 꾸꾸는 신나게 외쳤어요. 꾸꾸는 깡충깡충 뛰어다니다가 큰 나무 아래에서 뭔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어요. 우와, 대박이다. 신기한 게 있어. 꾸꾸는 손을 뻗어 그 반짝이는 것을 잡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꾸꾸 잠깐만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바로 숲의 지혜로운 친구 부엉이 할아버지였죠. 꾸꾸야, 저건 위험할지 몰라. 먼저 자세히 살펴보고 조심히 다가가야 해. 꾸꾸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왜요? 그냥 반짝이고 예뻐 보이는데요. 부엉이 할아버지는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변에는 예쁘게 보이지만 가끔 위험한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어. 손을 뻗기 전에 항상 확인하고 물어보는 게 중요하단다. 꾸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할아버지가 뭔지 같이 확인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부엉이 할아버지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확인해보니 반짝이는 것은 깨어진 유리 조각이었어요. 봐라, 꾸꾸야.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단다.
만약 네가 만졌다면 손을 다쳤을 거야. 꾸꾸는 깜짝 놀라며 우아 할아버지 말씀 듣길 잘했어요. 앞으로는 꼭 확인하고 조심할게요. 하고 약속했어요. 부엉이 할아버지는 꾸꾸의 어깨에 톡톡 두드리며 칭찬했어요. 바로 그거란다, 꾸꾸. 안전하게 행동하는 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야. 그날 이후로 꾸꾸는 항상 무언가를 만지기 전에 이게 안전한 걸까? 누군가에게 먼저 물어봐야 할까? 하고 물어보는 습관을 갖게 되었어요. 숲속 친구들도 모두 꾸꾸를 보며 우리도 꾸꾸처럼 조심해야겠어. 하고 따라하게 되었답니다. 친구들, 우리도 꾸꾸처럼 항상 조심하고 안전하게 행동해요. 그래야 더 즐겁고 신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외쳐볼까요? 안전만세.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아요.